함수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비상교과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프가 점을 지난대. 그래프가 어떠한 점을 지난다?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그래프가 점 위에 있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점을 함수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또는 함수가 점을 지난다. 그래프 또는 함수가 점 위에 있다. 이러면은 그 점을 함수에다 대입하라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y는 2x제곱이란 함수가 있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대요. 아, y는 2x제곱이란 함수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구나. 즉 저번 강의에서 뭐라 했냐면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는 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숫자 그대로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 했었죠. 근데 얘 어디로 왔어요? 함수 모양을 보니까 아, 얘는 원점을 지난 함수인데 얘가 y값이 마이너스 6으로 내려왔구나. 아, 얘는 마이너스 6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함수구나. 아,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는 뭐예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6인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점 2k, 2k를 지난대요.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그래프가 점 위에 있다? 뭐 하라고요? 그 점을 함수에 대입하라고요. k는요,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네요. 얘는 8이고요. 빼기 6이니까 k값이 2가 되겠네요. 밑에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를 줬네요. 아,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식이 이건데 표준형, 일반형 줬죠. 근데 꼭지점 좌표를 줬어요. 뭔 소리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면 함수의 식을 한번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 했었죠? 최고차항의 계수 쓰고요. 꼭지점의 x좌표의 부호 반대로 적고 제곱, y좌표는 그대로 적으라고 했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표준형의 식을요, 전개만 해주시면 이 꼴이 나와요. 그리고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개 먼저 해봅시다. y는요, a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이건 아시죠? 이거의 제곱,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부호 그대로, 그 다음 이거 제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식 정리해 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a 마이너스 6이네요.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얘랑 똑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여기서 이항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x제곱끼리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하고요. 1차항의 개수 비교하고 상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이 뭐래요? 4a-6인데 이게 뭐라고? 6이라고. 아, 그럼 4a-6이 6이구나. 또 뽑아낼 수 있는 거 뭐 있죠? 4a가 b랑 똑같구나. 아, 4a가 b구나. 관계식 두 개 나왔죠? 이러면 a랑 b 둘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위의 식으로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구해봅시다. 4a가 12죠? 이항시킨 거예요.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3입니다. 아, a가 3이라고요? 그럼 b 값 알아낼 수 있겠네? 왜요? b가 4a니까요. 4 곱하기 3이면 얼마죠? 10입니다. 아, b가 12구나. a랑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a가 3이었고요. b가 10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었네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단 시험이 코앞이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얘를요, 평행이동시켜서 이 사각형을 만드세요.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답입니다. 시험 직전이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럼 갑시다. 밑에 있는 이 함수 있죠? 얘랑 똑같은 함수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럼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랑 겹쳐지겠죠? 왜? 얘랑 똑같은 함수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플러스 4만큼, 얘도 플러스 4만큼 올려볼게요. 여긴 0이잖아. 여기서 플러스 4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네요? 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구나.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요.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 있죠? 얘도 똑같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얘도 이쪽으로 올라오고요. 얘도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간단한 평행이동 문제예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넓이가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만약 1번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주변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시도를 해봐도 알아낼 수가 없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변 도형을 이용해서 구해야죠.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빼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주변 도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나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여기 길이 2고 이만큼 길이 아까 4였으니까 왜요? 여기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또는 그렇게 아니어도 아까 전 시간에 뭐라 했었냐면은 절편을 알려줬었죠. 함수랑 그래프랑 축이 만나는 지점이 절편이라고요. 근데 Y축이랑 만났으니까 Y절편이네요.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값에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Y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아, Y값이 4구나. 여기가 4구나.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이겠네요. 아, 이 도형의 넓이는 8이구나. 2차 함수 그래프래요. 꼭지점을 A라고 하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우리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가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럼 봅시다. 원점 지나고요. 마이너스 6 지나네요. 맞아요? 그럼 먼저 함수식 먼저 쓰자고요. Y는요,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라고 줬네요. 그럼 A라고 적는 거예요. X? 마이너스 6을 지난다고요? X 플러스 6.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얘는요, 두 점이 뭐예요? 0,0이랑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럼 봐봐요. Y는요, 최고차항의 개수 적고, 괄호 열고, X 한 다음에 지나는 X값 있죠? X좌표의 부호 반대. 그리고 똑같이 X좌표의 부호 반대를 적는 거죠. 근데 X 빼기 0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함수식 일단 구했고요. 문제를 더 읽어봅시다. ABO의 넓이가 18이래요. ABO의 넓이가 18이라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라는 거네? 맞아요? 근데 밑변이 얼마예요? 6이에요.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네? 근데 높이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높이가 꼭지점의 Y좌표네요? 높이 모르니까 일단 H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공식을 써볼게요. 삼각형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 6 아닌가요? 길이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돼요. 곱하기 높이 한 게 얼마라고요? 18이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여기 3이네요. 3H가 18이네. 양변 3으로 나눠요. 6이네요. 아, 여기 길이가 6이구나.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6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알아내죠? 이거 대입하면 돼요? 이 문제에선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의 방정식 한번 따져봅시다. 축이 여기 있어요. 전 축의 방정식 안 구할게요. 안 구하고도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왜? 대칭성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래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했죠. 그럼 이 길이 똑같겠네? 그럼 이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가 반이겠구나. 얼마죠? 3이죠. 이 길이도 3이죠. 뭔 소리예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갔네요. 얘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3인 거죠. 아,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였는데, 함수식이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라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식을 썼더니 이런 식이 나왔죠. 봐봐요. 얘랑 다른 식이에요.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식이에요. 왜?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식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개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요. 누구랑 똑같아요? 얘를 전개한 거랑 똑같다고요. ax의 제곱 더하기
6AX네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X의 제곱 먼저 봅시다. 똑같이 AA네요? 얘는 볼 거 없겠다. 그럼 1차항 봅시다. 개수가 B고요. 개수가 6A네요. 아, 얘네 둘이 똑같다고? B가 6A라고? C. 상수항 있어요? 여기 0인데 플러스 0인데? 아, 그럼 뭐야? C가 0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B랑 C의 관계 알아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또 뭐 할 수 있... 우리가 원래 구한 함수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 했었어요? 함수가 점을 지난다? 함수가 어떤 점 위에 있다. 뭐 하라고요? 그 점을 함수에 대입하라고요. 얘가 어떤 점을 지나죠? 꼭지점을 지나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죠? 6, 3, 마이너스 3,6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6은요. 마이너스 3a,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얼마죠? 3이죠. 아, 마이너스 3a 곱하기 3이구나.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a죠.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아,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겠구나. 괜찮아요? 근데 a 알아냈으면 b도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우리 b에 대한 관계 하나 알아냈잖아요. b는 뭐예요?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그럼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b가 마이너스 4고요. c가 0이구나. 간단하죠? 다음 문제 봅시다. 이런 경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예요. 학생들이. 이거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좌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좌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저는요, 이 a라는 점의 좌표를요, t,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근데 함수에서 x좌표를 알면 y좌표 알 수 있죠. 어떻게?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좌표 알 수 있죠. 반대로 y좌표를 알면은 x좌표 또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x좌표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t라고 놨잖아. 그럼 그 t를 여기에다 대입해가지고 y값을 알아보자고요. x가 t야?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겠네? 아, a라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문제를 더 읽어볼게요. 두 꼭지점 BC가 X축 위에 있고요. 직사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34구나. 아, 둘레의 길이가 34구나.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돼요. 이게 둘레예요. 그럼 봅시다. AB의 길이를 더하고요. DC의 길이를 AB 길이 더하기 DC 길이 더하기 AD 길이 더하기 BC의 길이죠. 맞아요? 근데 봐봐요. AB랑요. DC랑요. 길이 똑같지 않아요? 왜?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배 곱하기 AB 길이의 2배겠네요? 마찬가지로 AD 길이랑 BC의 길이도 똑같은 길이잖아요. 왜? 마주보고 있는 변은 같으니까. 직사각형에서 또는 정사각형에서. 그럼 봅시다. AD 길이가 2배니까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AD의 길이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AB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이만큼이 y값 아닌가요? a의 y좌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래요. 그렇다면 이만큼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인 거예요. 아, 그럼 얼마야? ab 길이가 저거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6t 더하기 2at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AD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일단 이 참수 나오면 축을 먼저 따져보자고요. 축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이가 최고차항의 개수, b가 x의 개수였죠?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8이죠? 그럼 얼마예요? 4네요. 아, 여기가 4구나. 그럼 봐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원점이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4예요. 근데 0부터 a까지의 길이가 t예요. 그러면 a부터 4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4-t겠죠. 왜? 전체가 4잖아요. 거기에서 이만큼 빼버리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4-t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D의 길이가 4-t가 아니죠. 이 부분의 길이가 4-t잖아요. 근데 축의 핵심이 뭐라 했죠? 2차 방정식의 핵심? 대칭성. 뭐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4-t면은 이쪽 길이도 4-t라고요. 그럼 AD의 길이가 얼마예요?
4-t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의 두 배를 하면 되겠네요. 얘는 얼마죠? 8-2t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16t 더하기 8t 빼기 2t인데 이거의 두 배니까 16-4t겠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둘레의 길이가 34라고요. 정리 한번 합시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6 빼기 34죠? 그럼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18이겠네요. 이게 0인 거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왜? 인수분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약분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난 이게 양수인 게 편해서 그래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0이네요. t값 얼마예요? t-3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 꼴이죠? 이게 0이네요. 그럼 t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럼 대입해 봅시다. 우리 뭐 구하는 거였어요? A의 좌표 구하는 거였어요. A의 좌표가 얼만데?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라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요. 3, 마이너스 9 플러스 24죠? 그러면 계산하면 3, 15가 나오겠네요.